일본 정부가 또다시 한국을 큰 위기에 빠뜨리겠다는 위협을 언론을 통해 알리며 한국의 결정에 대해 강제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한 대한민국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고 되려 일본의 피해만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일본 반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징용 관련 배상 판결에 따라 자국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될 가능성에 대비한 보복 조치를 본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7월 25일에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이날 복수의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복 조치로 한국인 대상 비자 발급 규제와 주한 일본 대사의 일시 귀국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제3고심에서 1억 원씩을 배상하라는 첫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일본 제철의 이 판결을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원고 측은 그해 12월 손해배상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 제철과 포스코의 한국 내 합작법인인 PRN의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관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작년 1월 손해배상 채권액에 해당하는 81,075주의 압류를 결정했고 원고 측은 작년 5월 해당 자산의 매각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내용을 담은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일본 기업이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계속 주장하면서 원고 측의 압류 신청 등을 수용한 법원 결정문을 피고인 일본 제철에 송달하길 거부했습니다. 이에 포항지원은 지난 6월 1일 관련 서류의 공시 송달 절차를 시작했고 그 효력이 8월 4일에 발생하게 됩니다. 공시 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재판 절차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홈페이지나 관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관련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린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인데요. 이에 따라 법원은 8월 4일 이후로 주식 감정 등 피고 측에 압류된 재산을 처분하고 현금화하기 위한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됩니다.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지난해 7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을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일본 정부는 피고 기업 자산 매각이 이루어지면 보복에 나서겠다는 뜻을 끊임없이 밝혀왔습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이 압류자산 매각 명령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절차가 8월 4일에 완료된 이후 현금화 쪽으로 사태가 진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관련 정보 수집을 서두르는 한편 대항책 발동을 상정할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보복 조치로는 우선 한국인에 대한 관광 목적 등의 단기 비자 면제를 중단하고 각종 비자 취득 조건을 까다롭게 해 양국 관계 악화의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다는 자국 주장을 알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C19의 영향으로 이미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어 이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상징적인 의미 외에 실질적인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외교적인 대응 조치로 복귀 시기를 정하지 않은 채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들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와 한국으로의 송금 규제 방안 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통신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는 것에 맞춰 압류자산 매각 명령을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며 일본 측이 보복 가능성을 흘리는 배경에는 견제를 강화해 한국 측의 매각을 단념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정부 외교소식통은 이번 건의 경우 압류 결정문의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해도 채무자 신문, 매각 명령 등 후속 절차가 남아있어 곧바로 현금화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며 일본 측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의 보복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일본 네티즌들도 즐겨 사용하는 트위터를 통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보복성 비자 엄격화는 이전부터 거론되고 있지만 이런 이야기가 진지하게 취급되는 것 자체가 완전 이상하다. 현재 C19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해도 이웃나라에서 사람이 오지 않으면 일본에도 악영향밖에 없다. 한국에 압력을 가할 것인가? 또 어리석은 짓을 반복할 것인가? 아베 총리가 있는 한 한일 관계는 원상회복되지 않는다. 징용기업의 개인 청구권 존재를 인정하고 일본 기업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한국 대법원의 논리. 한국은 한일 기업에 의한 기금으로 구제하는 타협안을 내고 있지만 아베는 완강히 거부하며 보복안까지 생각하고 있다. 아베 때문에 한일 관계가 항상 불안정하다. 아베는 사임해야 한다. 네, 또 왔어요. 보수표 대책 검토 전에는 대마도의 자위대 배치였나? 다들 자꾸 속지 말자. 이제 자민당은 나라를 지킬 수 없다. C19 대책으로 크게 실패하고 있으니까 자신 있는 한국 때리기를 하고 있다.
시선을 돌리게 하는 건가? 한국의 국력이 높지 않은가? 멋대로 위에서 말다툼하고 있다. 이젠 정말 살기 힘들고 지쳤다. 겨우 이 정도입니까? 빨리 좀 하라고 부탁하고 싶다. 이것만은 가짜가 아니길 바란다. 엄격화로는 불충분하다. 출입국 외에 없이 전면 금지가 필요하다. 해결 같은 건 없으니까 국교를 끊어도 상관없다. C19가 안정된다고 해도 관광비자가 부활하지 않겠다. 한국이 멀어진다.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또 혐한을 부추기고 있다. 이케가미 아키라도 갑자기 한국을 디스하기 시작했다. 뭐랄까, 허술한 C19 대책을 하고 있는 나라에 누가 오고 싶어 하겠는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재 일본은 C19의 2차 확산이 현실화되면서 7월 25일 기준 하루 800명대에 육박하는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며 누적 3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베 총리는 일본의 긴급 사태를 선포하지 않고 한국을 향한 보복 조치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작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C19의 영향으로 이미 일본이 구상 중인 대부분의 보복 조치가 무용지물이 된 상황에서 한국을 큰 위기에 빠뜨리겠다는 일본 정부의 구상이 어디까지 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하기도 꼭 부탁드립니다.